자, 2012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온라인 포커로 꽤 잘 나가는 뭐랄까 프로 선수였던 거예요. 네네. 근데 어느 날부터 게임이 점점 이상해져요. 예전처럼 쉽게 이기질 못하는 거죠. 지금 2025년에 크립토 시장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딱 그런 기분일 겁니다. 맞아요. 여기저기서 쉽게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막 들려오잖아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그 포커 붐하고 네. 최근 몇 년간의 크립토 붐이 이게 얼마나 놀랍도록 닮았는지,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지금 크립토 시장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함께 분석해 보려고요. 아, 정말 우리가 알던 그 황금기는 끝난 걸까요? 와, 그 비유가 되게 흥미로운데요. 포커랑 크립토라? 그럼 먼저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죠. 2003년에 그 머니메이커 효과라고 불리던 포커 붐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당시엔 정말 인터넷만 되면 누구나 게임에 참여할 수 있고 뭐 기본적인 전략 몇 가지만 알아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였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 크리스 머니메이커라는 사람이 네. 원래 평범한 회계사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온라인 예선전에서 딴 피켓 하나로 세계대회에서 덜컥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와, 그게 TV로 중계가 되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어떤 환상을 심어준 거죠. 마침 빠른 인터넷도 막 보급되던 시기라 신규 플레이어들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네네. 규제는 거의 없었죠. 사이트들은 보너스 뿌리면서 경쟁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이 완전 초보자라 플레이어들의 평균 실력이 아주 낮았다는 거예요. 아하. 말 그대로 조금만 알면 이길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와, 듣고 보니 크립토 시장 초기랑 정말 소름 돋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ICO 붐, 그다음에 디파이 썸머, NFT 시즌까지. 인터넷이랑 지갑만 있으면 진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고 네, 맞아요. 특히 에어드랍이나 무료 토큰 같은 것들이 진입 장벽을 확 낮춰줬잖아요. 정확합니다. 사실 2017년에 제 친구 한 명은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이 멋있다고 리플에 전 재산에 넣었어요. 네. 그게 당시 리테일의 모습이었죠. 그냥 유행하는 거 따라 사기만 해도 수익이 나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두 시장 모두 엄청난 화제성, 그리고 쉬운 수익, 이 두 가지 엔진으로 대중을 강력하게 끌어들였다는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는 거죠. 네. 정보의 비대칭이 극심하고 시장 효율성이 낮아서 먼저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더 아는 소수가 아주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였던 겁니다. 포커 테이블에 앉은 10명 중에 9명이 초보자였던 상황, 딱 그거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현재로 돌아와 보죠. 포커도 결국엔 엄청 어려워졌잖아요. 네,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죠. 뭐 수학 통계는 기본이고 GTO, 게임 이론 최적화라는 전략까지 나오고 심지어 이제는 AI까지 나와서 인간이 이기기 힘든 게임이 됐고요. 그럼 지금 2025년의 크립토 시장은 그 포커 붐의 타임라인에서 어디쯤 와 있을까요? 저는 2012년 전후의 포커 시장과 아주 유사하다고 봅니다. 2012년요. 네, 즉 황금기 직후에 성숙 시장으로 진입하는 어떤 과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아마추어들이 이제 슬슬 떠나가고 진짜 실력 있는 프로들이 자리를 잡아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이요. 성숙 시장이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바로 와닿지가 않아요. 아, 네. 여전히 하루에도 20%씩 오르내리는 코인들이 널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숙한 시장이라는 거죠? 어떤 걸 근거로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시장이 미성숙한 건 아니거든요. 아, 성숙 시장의 신호는 오히려 다른 곳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시장의 폭발성이 예전 같지 않아요. 폭발성이요? 네, 2017년이나 2021년처럼 어떤 코인이든 그냥 사두면 10배씩 오르는 그런 무차별 상승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죠.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자산은 건재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금리나 여러 거시경제 변수가 시장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열기만으로 모든 걸 끌어올리던 시기는 이제 좀 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건 확실히 체감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알트 시즌 이 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됐는데 맞아요. 요즘은 개별 프로젝트의 기술력, 비즈니스 모델, 심지어 연준의 금리 발표까지 꼼꼼히 봐야 하는 분위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근거는 규제와 제도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규제. 네,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안정성을 강화하려고 지니어스 액트 같은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디지털 1달러를 찍을 때마다 실제 은행에 1달러를 예치하도록 강제하는 거예요.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영국 같은 주요국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더 이상 시장을 무법
위법지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이자 투기판에서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이정표죠. 규제가 들어온다는 건 확실히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신호네요. 근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ETF도 승인됐으니까 이제 진짜 리테일 투자자들이 들어올 차례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요. 아, 네. 이 희망적인 전망은 지금 말씀하신 성숙기 진입이랑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게 가장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오해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리테일 투자자들은 이미 여러 차례 시장에 들어와서 대규모 침체를 온몸으로 경험했어요. 2017년에도 2021년에도 엄청난 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었죠. 핵심은 리테일이 아직 안 왔다가 아니라 리테일의 참여 방식이 변했다는 겁니다. 참여 방식이 변했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인가요? 네. 예전처럼 무작정 아무 코인이나 사서 10배 수익을 노리는 그런 묻지마 투자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등 훨씬 신중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리테일이 오면 무조건 오른다는 단순한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똑똑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그 누구나 쉽게 돈 벌던 황금기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ICO 참여만 하면 몇십 배, 새로운 NFT 민팅에 참여하면 바로 수익 내던 그런 시절 말이에요. 잠깐만요. 근데 추억 속 황금기는 끝났다고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바로 그 황금기를 기대하고 다시 시장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의 기회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시는 건가요? 비관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인 거다? 네. 초기 진입자의 이점, 규제의 부재, 대중의 방적인 탐욕, 이 세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추억 속 황금기는 다시 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기회가 끝났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포커 시장에서 아마추어들이 사라지고 실력 있는 프로들만 남게 된 과정과 비슷해요. 게임이 어려워졌지만 실력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잖아요. 이제 시장은 기관 자금이 주도하는 안정적이지만 변동성도 함께 관리해야 하는, 즉 실력이 필요한 시장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포커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네요. 네, 포커는 결국 누군가 돈을 잃어야 내가 따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플레이어의 손익을 합치면 정확히 0이 되는 구조. 수수료 빼면 마이너스고요. 바로 그 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크립토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로 채택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금융 인프라를 혁신하면서 실물 경제와 통합되고 있거든요. 찰중앙 금융, 디파이도 그렇고 효율적인 국제 결제 시스템, 공급망 관리, 그리고 실물 자산 토큰화, RWA 같은 분야에서요. 실물 자산 토큰화, RWA라면 예를 들어 강남의 빌딩을 주식처럼 100만 개로 쪼개서 단돈 10,000원으로도 건물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거대한 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전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게 돼요. 이건 포커 테이블의 칩 총량이 정해져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시장 전체의 파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즉, 투기적 황금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기술과 사용 사례의 성장 잠재력이라는 진짜 황금기는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포커의 운명과 크립토의 미래가 갈라지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판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말씀이네요. 그럼 이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제는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먼저 투자자라면 예전처럼 빠른 10배 수익을 쫓기보다는 장기적인 가치와 펀더멘털에 집중하는 편이 유리해요. 장기적인 가치. 네, 비트코인 ETF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블루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죠. 물론 에어드랍 같은 전략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쟁이 됐어요. 경쟁이 훨씬 치열해졌군요. 네, 요구하는 정보나 노력의 비용도 크게 증가했고요. 예전처럼 클릭 몇 번으로 수천만 원을 버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단기적인 관점의 트레이더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는 운이 아니라 규율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율이요? 네, 포커 프로들이
단돈의 1% 이상을 걸지 않는 뱅크롤 관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트레이더도 이제는 명확한 손절매 원칙과 자금 관리 계획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됐어요. 예전처럼 감으로 투자하다가는 순식간에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트레이더들은 자신의 모든 매매를 기록하고 복귀하면서 감정적인 실수를 줄여나가는데 이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죠. 마지막으로 이 시장에서 무언가를 직접 만드는 개발자나 빌더의 관점에선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투기적인 프로젝트보다는 규제를 준수하면서 실제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기술 기반 프로젝트에서 더 큰 기회를 찾을 수 있어요. 아하, 시장이 성숙해질수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과장된 마케팅보다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실제 유용성을 가진 서비스가 기관 투자자들이나 실제 사용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걸 왜 돈 내고 써야 하는가? 그렇죠. 그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살아남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과거처럼 쉽고 빠른 수익을 안겨주던 황금 시대는 아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다. 네, 그렇게 봐야죠. 참여자들의 평균적인 수준도 올라갔고 경쟁도 치열해졌고 또 규제라는 새로운 변수도 생겨났으니까요. 하지만 끝났다고 말하기는 정말 일러요. 오히려 제도권 자금이 유입되고 기술이 실제 세상에 적용되면서 더 큰 파이가 만들어지는 진짜 산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더 이상 쉽지는 않겠지만요. 시장을 더는 대박을 노리는 투기판이 아니라 기술의 성장을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확합니다. 결국 이제 장인 씨에게 중요한 질문은 다음 황금기는 언제 올까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성숙해진 이 시장에서 운이나 유행이 아닌 나만의 확실한 우위, 엣지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의 엣지는 기술에 대한 깊은 이해인가요? 아니면 시장의 심리를 꿰뚫는 분석력인가요? 혹은 냉철한 자기 통제 능력인가요? 이제 그 답을 찾아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